건강에 좋다고 매일 아침 갈아 드셨던 그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급기야 심장까지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의 과일은 자연에서 온 것이니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비타민도 많고 소화도 잘 되니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평생 믿어온 그 과일이 60세가 넘은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맹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응급실에 실려오신 75세 최경환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강 박사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아침 바나나와 토마토를 갈아 드시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셨죠.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주스를 드시고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각한 부정맥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보호자에게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서 심장 근육이 마비된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경환 씨는 억울해 하셨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도 안 됐는데 건강식이 나를 죽일 뻔했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콩팥은 60세가 넘으면 그 기능이 20대의 2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과일의 칼륨을 알아서 걸러냈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부족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피 속을 떠돌다가 결국 심장을 공격합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 하는데 최경환 씨처럼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과 만나면 독으로 변하는 과일이 있고 껍질째 먹으면 좋다는 말만 믿고 드셨다가 씻겨나가지 않은 코팅제 때문에 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3세 의사 박진우 원장으로서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첫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목록과 그 이유. 둘째,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일어나는 치명적인 부작용. 셋째, 농약과 코팅제가 범벅된 수입 과일을 식초 한 방울로 완벽하게 씻어내는 비법 가잘.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내 몸에 약이 되는 과일과 독이 되는 과일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바나나, 자몽이 있다면 일단 드시지 말고 이 영상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들을 하나씩 찾아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 과일들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절대 습관적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경고 대상은 바로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먹는 바나나와 참외 그리고 수박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원장님,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참외나 수박은 시원해서 여름 내내 달고 사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과일들은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에너지를 쓰고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하수 처리장이 바로 콩팥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와 참외, 수박에는 칼륨이라는 아주 무겁고 처리가 까다로운 쓰레기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하수 처리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처리장 기계가 쌩쌩 돌아가서 칼륨이 들어오는 족족 소변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기계 성능이 2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처리 용량은 줄어드는데 칼륨이라는 쓰레기가 트럭째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리장이 막히고 넘쳐버리겠죠. 처리되지 못한 칼륨은 갈 곳이 없으니 다시 혈관을 타고 돕니다. 그러다 심장에 도착하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기 신호를 꺼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정지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참외나 수박을 잔뜩 드시고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 10분 중 9분은 심장 수치가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맛있다고 무심코 드신 그 과일 한 조각이 늙은 콩팥에는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자몽과 석류입니다. 이 녀석들은 칼륨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약물과의 전쟁이 문제입니다. 지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자몽과 석류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 간에는 약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분해해서 내보내는 문지기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혈압약 하나는
이 문지기가 90% 정도는 분해하고 나머지 10%만 몸에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과 석류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이 문지기의 손발을 꽁꽁 묶어 버립니다. 문지기가 일을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약 하나를 먹었는데 몸속에서는 10알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혈압 쇼크가 옵니다.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근육이 녹아내리고 그 독성이 다시 콩팥을 공격해 급성 신부전이 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과일이 약을 독약으로 바꾸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수입 과일입니다. 오렌지, 레몬, 체리, 그리고 최근 많이 드시는 수입 포도나 중국산 과일들 포함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있는 수입 과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껍질이 반질반질하고 예쁩니다. 멀리 바다 건너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선할까요? 비밀은 바로 왁스 코팅과 강력한 보존제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몇 주, 길게는 한 달 넘게 오면서 썩지 않으려면 과일 표면에 일종의 방부제 갑옷을 입혀야 합니다. 벌레가 먹지 못하게 농약도 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왁스로 꼼꼼하게 코팅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위장은 위산이 아주 강해서 이런 코팅 막즘은 녹여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이런 코팅막을 제대로 녹이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왁스와 잔류농약이 장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 점막을 자극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건 기본이고 이 화학 물질들이 장벽을 뚫고 흡수되어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국산 과일 중 일부는 허용 기준치를 넘는 살균제를 쓰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 보이는 껍질 속에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독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 바나나와 참외는 독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진한몽은 독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코팅된 수입 과일은 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과일 먹기가 겁나시죠?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그냥 과일을 끊어야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안전한 착한 과일은 분명히 있고 위험한 과일도 독을 빼고 먹는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그리고 수입 과일의 코팅막을 어떻게 벗겨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속도 편해지고 검사 수치도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몰라서 독을 드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고 사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과일에는 우리 몸을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핵심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독은 빼고 약이 되는 부분만 골라 드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정해드리는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응급실 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 콩팥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넣어둔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숫자가 적혀 있어서 머리 아프시죠?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신장기능 검사 항목에 있는 영어 알파벳 EGFR,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적힌 숫자 하나만 찾으십시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 콩팥의 점수이자 배터리 잔량입니다. 이 숫자가 60 이상이라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바나나, 참외를 드셔도 콩팥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이때부터는 칼륨이 많은 바나나, 참외, 수박, 키위는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사과나 배처럼 칼륨이 적은 과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내 몸에 성적표도 안 보고 무턱대고 좋다는 과일만 드시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원칙,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착한 과일 3대장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추천해드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와줍니다. 단, 하루 반 개가 딱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녀석은 크기는 작아도 효능은 거인입니다.
칼륨은 적은데 눈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시면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 과일의 독소 갑옷을 벗기는 세척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 과일은 왁스와 농약으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서는 이 기름진 왁스 코팅이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삼겹살 기름 묻은 그릇을 찬물로 씻으면 후 안 씻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식초 목욕법을 꼭 실천하십시오. 집에 있는 큰 그릇에 물을 받고 식초를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 부으십시오. 그 식초물에 과일을 딱 5분만 담가 주십시오. 식초의 산성 성분이 과일 표면에 딱 달라붙은 왁스와 잔류 농약을 녹여서 분리해 줍니다. 5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손으로 문질러 씻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합니다. 바로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셔야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껍질 먹어야 영양이 많다고 하도 떠드니까 억지로 껍질까지 씹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소화력 좋고 해독 능력 좋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입 과일의 보존제는 껍질 표면에서 1에서 2mm 깊이까지 침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일 깎으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깎으십시오. 껍질에 있는 영양소 조금 포기하더라도 농약과 코팅제를 확실하게 버리는 게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검진표에서 내 콩팥 점수 60점 확인하기, 바나나 대신 사과, 배, 블루베리 선택하기, 수입 과일은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껍질 두껍게 깎아 먹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과일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 시간표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먹는 시간과 과일 먹는 시간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막상 해보시고는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식초부터 꺼내 두십시오. 이 영상 보시고 나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내 생활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정해드리는 이 시간표대로만 움직이십시오. 가장 먼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눈 뜨자마자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건강하신다고 여기서 사과즙이나 과일 주스로 약을 넘기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내 손으로 내 몸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약 먹기 전 2시간, 약 먹고 난 후 2시간, 이 4시간 동안에는 과일 금지입니다. 그럼 과일은 도대체 언제 먹느냐? 바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 오전 10시에서 11시가 골든타임입니다. 아침에 드신 약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난 뒤라 안전하고 점심 식사 전에 적당한 포만감을 줘서 과식도 막아줍니다. 이때 사과 반쪽이나 배 한 조각을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한 오후 3시쯤 출출하시죠? 이때는 블루베리 한 줌이나 껍질 깎은 과일을 조금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 창고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밤에 드시는 과일은 독사과나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밤에는 과일의 당분이 그대로 뱃살로 가고 소화가 안 돼서 밤새 속이 더부룩하실 겁니다. 특히 저녁 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저 붙잡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딱 집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이가 안 좋아서 씹기 힘든데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안 됩니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과일을 믹서에 가는 순간 우리 몸의 좋은 섬유질은 다 파괴되고 당분만 남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액체로 마시면 씹어서 먹을 때보다 혈당이 2배 이상 빨리 치솟습니다. 칼륨 흡수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져서 콩팥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정 씹기 힘드시면 숟가락으로 긁어서 퓨레처럼 드시더라도 절대 갈아 마시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산 과일은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칼륨 걱정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지만 칼륨은 과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입니다. 중국산 바나나든 제주도산 바나나든 칼륨 함량은 똑같이 높습니다. 국산 참외라고 해서 콩팥에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원산지를 보지 마시고 내 콩팥 기능 수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과일은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젊은 사람이라면 권장하겠지만 60세 넘은 어르신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이라 농약은 없을지 몰라도 흙이나 유통 과정에서 묻을 수 있는 미생물이나 세균까지 100% 안전하다고 장담 못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껍질에 질긴 섬유질을 소화시킬 힘이 부족합니다.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껍질 벗기고 속 편하게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명확해지셨죠? 약 먹고 이 시간 띄우기, 과일은 오전 10시에 씹어서 먹기,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내 콩팥 수치에 맞춰서 골라 먹기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짐의 의미로 실천 2글자만 적어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숫자 1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가 작심삼일을 평생 습관으로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겁니다. 서로의 댓글을 보면서 응원해 주십시오. 건강은 함께 지킬 때 더 단단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침 주스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최경환 씨 말입니다. 그 영감님,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죠? 퇴원하시고 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수칙들을 지독하게 지키셨습니다. 검진표를 다시 확인해보니 콩팥 점수가 57점이셨는데 그때부터 좋아하시던 바나나와 토마토 주스를 딱 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 10시에 사과 반쪽을 껍질 깎아서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약 드실 때는 절대 자몽이나 주스 근처에도 안 가셨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콩팥 점수가 57점에서 62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오히려 회복하신 겁니다. 영감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과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고 먹는 내 무지함이 무서운 거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딱 3가지. 이것만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째, 내 콩팥 수치 EGFR 수치를 확인하고 60점 밑이라면 바나나, 참외, 수박은 과감히 내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둘째,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석류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약 먹기 전후 이 시간은 과일 금식 시간을 지키십시오. 셋째, 반질반질한 수입 과일은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껍질을 아주 두껍게 깎아서 그 속에 숨은 독소를 벗겨내고 드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과일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활력을 주는 진짜 보약이 될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원장님 말 들을 걸 하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응급실은 갑자기 운이 나빠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인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문을 두드리는 곳입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바꾸신 과일 습관 하나가 10년 뒤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드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물렁해진 오래된 바나나, 먹다 남은 자몽 주스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건강한 100세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면서 받아온 약봉지들,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약물 궁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다가 속 버리고 간 망가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종 모양을 지금 꾹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바르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내일도 활기차게 웃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박진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